이분이랑 거래를 했어요. 그거 얼마요? 했는데 이 사람이 선제시요 이랬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시라고 하신 겁니까? 기분 나쁘네요. 공투하겠습니다. 거상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에 국룰이 하나 있어요. 파는 사람이 무조건 제시를 하라. 네, 아니요. 네. 저는 거상 15년 정도 이상 플레이를 했고 방송은 6, 7년 정도 한 거상 유튜버 광말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길드 장이거든요. 대방이라고 이게 보이시죠? 저는 이거 좀 부끄럽긴 한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눈에 띄게 되면은 공투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막말로다가 부캐릭터로 공투를 받아요 제가. 그러면 본주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방어만 해야 되거든요.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길드장이긴 하지만 바지 길드장이에요. 여기 있는 마을도 제 마을이 아니고요. 네. 제 상단이 아니에요. 대장만 임명받은 거고 공투, 방투 다 이제 본주인이 하는 걸로 조건을 하고 운영도 뭐 알아서 해라. 저는 그냥 이것만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게 이 지금 길드가 만들어진 것도 거상은 길드를 만들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있어요. 99개. 한 길드가 있었는데 이 길드를 허물고 저희 길드가 온 거거든요. 근데 이 길드를 왜 허물었냐면 이 길드가 이제 오토 작업장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밀어버리고 저희 길드가 그냥 딱 나온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언제 살지 모릅니다. 길드 문화를 좀 어떻게 보여드려볼까요? 제가 대충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좀 장난 한번 쳐본 건데 제 방송 이미지도 그렇고 뭐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실제로 모든 대방이 또 이러진 않아요. 길드장이 만약에 건의가 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면 이제 대방님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다들 하겠죠. 근데 저는 좀 방송 이미지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안녕하십니까 64 이렇게 있죠. 나이입니다.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이분이 그 나이는 아니고 거상의 밈이죠. 어떻게 보면 나이 붙이고 인사하는 걸 빚고 와서 되게 좀 높게 저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인사할 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44, 43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지국 쌍시옷 시옷 기억 이러잖아요. 지국 14기 허벤 14기 한 번만 외쳐주라 이거거든요. 이 거상 이걸 또 빠뜨릴 수가 없네요. 거상은 최균 격수가 4개가 있습니다. 4,000왕 이렇게 딱 4마리. 이 친구들끼리 싸웁니다. 제가 광목 14기다 이러잖아요 방송에서. 그럼 이제 광목천의 유저들이 심하면 패드립까지 날립니다. 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이제 뭐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회사가 너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좀 막 열불나는 거예요. 막 광목천왕을 위해 어떤 패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패치를 제가 리뷰를 하는데 야 이거 너무 세지 않냐 얘들아 이러면 이제 야 뭐가 세 미쳤냐 너 딱 적당한데 막 이러면서 저의 주사천왕은 증장천왕인데 만약에 제가 뭐 담은천왕을 또 건드렸어요. 야 이거 담은 14기다 이래요. 응 증장 14기야 막 이러면서 제가 쓰는 사천왕을 오히려 막 이런 문화가 좀 있어요. 많이 좀 재밌죠. 되게 밸런스적인 부분은 끝도 없어요 진짜. 정말 재밌습니다.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럼 이럴 때는 뭐 이제 허벤 개 14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씹너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달아오르죠. 캡처 떴다 이러잖아요. 이게 또 이제 박제한다 이거죠. 또 박제를 만약에 한다 그럼 또 제가 욕을 엄청 먹겠죠. 너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하도 많이 당해서 저희 길드 수준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마을도 보면은 다른 상단 눌러보면은 마을 보유 수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져요. 이게 사람마다 가치관이 좀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럼 이제 마을을 가지고 싶으면 이 마을에서 돈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뭔가 투자할 만한데 지금 거상은 마을에 돈이 하나 되지 않아요. 여기 메이저 성 마을 한번 볼게요. 한양마을이거든요. 정말 상징적이니까 거의 이제 수도권이고 유동인口많으니까 상점에다 아이템 팔고 이럴 때마다 아이템 사면 누구한테 가냐면 최고 투자자한테 갑니다. 작년에는 수익금이 19억이네요. 이 19억이 최고 투자자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한양이고 메이저일수록 마을에서 이제 19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달에. 근데 이 한양마을이 가격으로 측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현금으로 한 뭐 1,000만 원 이상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이 거상의 19억은 타산이 안 맞아요. 한 달에 19억씩 들어오면은 이 19억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8만 원, 9만 원?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투자해서 7, 8만 원 들어오는 건데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만약에 여기에 공투가 들어왔을 때 방어 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또 돈대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너무 타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마을은 좀 의미가 없다. 최강자 지금 이분입니다. 타이베이를 가지고 계신 동쪽의 달 압니다. 이분 마을 지금 속에서 쓴 거 보세요. 진짜 개빡칩니다 진짜로. 제가 실제 인천 살고 있는데 인천에도 이 양반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풀때마다 너무 빡쳐 죽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분을 부를 때 동달아재라고 부르거든요. 동달아재. 예전에 이분이 서버를 한번 먹었다가 요즘엔 많이 내려놓으셨어요. 주작서가 한번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양쪽 다 너무 피를 많이 봐가지고 마을들이 이제 공중분해가 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동쪽의 달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마을 그거 내가 다 살게. 다 사신 거죠 그때. 이분도 이제 약간 내려놓으셨다고 했잖아요. 몇 개 좀 팔고 소규모로 좀 이제 운영만 하시는 저의 위치요? 약간 그래도 증장천왕의 격수를 주력으로 쓰고 있고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30% 안에는 들지 않을까. 이게 지금 최종 엔드템에서 살짝 낮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완전 최종템이긴 한데 반지 2개만 얻으면 이제 완전 최종템이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도박을 좀 많이 해서 게임에서 만약에 도박할 돈으로 템 투자 쓰면 이미 엔드템 다 맞추고도 남죠. 근데 좀 후회는 없습니다. 재밌었으니까 그럼 된 거죠 뭐. 주력 사냥터를 한번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상의 포인트는 뭐냐, 일단 이 몬스터를 잡을 때 클리어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잡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딱 들어가서 이거 좀 신고를 당했네요. 제가 오토인지 아닌지 누가 신고를 해서 이걸 지금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풀어야 돼요. 저만 보면 다 신고하셔가지고 연속으로 3번 풀 때도 있습니다. 이거를 심심하니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전투해 보겠습니다. 딱 들어가서 잡을 거 잡아주고, 이게 나오면은 지금 왼쪽 위에 보셨나요? 뭔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거 지금은 이제 한 부대가 더 붙어서 세 부대를 잡는 건데, 왼쪽 위에 초수 있죠? 저게 20초부터 시작인데, 자, 이 지금 세 부대를 12초 컷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이제 고인물 입장에서는 사냥 잘했다, 뿌듯하다, 약간 이런 건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게 뭔 짓거리지? 이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2부대만, 이게 거의 정석 플레이거든요. 2부대만 잡고 나오는 게, 이게 해서 나오면 지금 이제 2부대를 19초 컷하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뿌듯하다. 보통 이제 기준점이 있어요. 보통 기본 2부대씩 잡아서 전투를 하고 나오는데, 사냥을 잘한다 기준이 9초에서 11초 컷하면은 또 좀 잘하네, 이제 한 12초, 13초 된다, 그럼 좀 더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한 15초 이상 넘어간다. 그거 효율 좀 되니 그거? 효율 나오니 그거? 약간 이런 느낌. 길게 보면은 사냥 많이 하면 이제 이득인데, 약간 타임어택 비슷하게 하거든요. 제가 따로 방송에서 만든 컨텐츠가 뭐냐면, 1시간 동안 누가 경험치를 제일 많이 먹나. 거상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게임 유저들이 보면은, 야, 거상은 뭐 저런 걸로 컨텐츠를 하냐? 진짜 할 거 없나 보다. 예, 맞습니다. 할 게 없어서 합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게임 회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버튼을 딱 눌렀을 때 경험치 1시간 얼마 먹는지. 메이플 스토리 이거 있거든요. 메이플 스토리처럼 이거 좀 넣어주라. 내가 그럼 여기서 효율이 나는지 안 나죠? 알 수 있지 않냐? 근데 싫은데? 이러더라고요. 따로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죠. 이건 약간 좀 제 자랑인데, 이 친구들이 약간 경험치를 위주로 먹는 친구잖아요. 각 던전에 또 보스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또 2부대씩 잡아버리면 또 좀 게임에 좀 돈 좀 투자했구나, 좀 고수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잡았을 때 또 이제 몇 초 컷 하냐가 또 이것도 있거든요. 네. 또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 막루는 아니죠? 네, 다 이제 예약 시전이라고 하고 막. 신이랑 계산하는 게. 네네네. 그래서 지금 18초, 19초 이렇게 나오는데, 좀 빠르면 또 한 15초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2부대 아무나 못 잡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뽑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어떻게 해냐에 따라 여기서 게임의 이미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말 속마음으로는 한 10만 원은 치르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요? 그렇겠네요. 요즘 RPG 게임에 비하면 초반에 한 10만 원 정도 지르고 시작하면은 초반 시간 절약이 좀 됩니다. 캐릭터를 만들고 각가지 준비할 게 되게 많아요. 일단 이 친구를 뽑아야 되고, 각성 내공이라고 대만 국적의 장수라서, 그래서 보통은 대만 시작을 해요. 이런 왕관이라는 친구도 뽑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펫이 지금 없는데 물의 정령이라고, 여기 물의 정령 한 마리, 청룡부라고, 이것도 이제 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게 좀 많죠. 그리고 무기를 보시면, 무기는 또 이제 호선의 인형이라고, 이거를 착용을 해서 이러면 이제 거의 세팅이 끝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두 개가 빠져도 되긴 해요. 예를 들어 청룡부 정도는 빠져도 되고, 물의 정령도 빠져도 되고. 근데 이 호선의 인형, 이거는 필수고, 그리고 이제 각성 내공, 이것도 필수입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스킬이 3초에 한 번씩 적에게 스턴을 매기거든요. 전체 애들한테. 거상 베타를 한 번 뒤바꾼 친구라서 10만 원 정도 하면 이 정도 세팅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좀 시간적인 투자, 전투를 통해서 레벨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호선의 인형이 랩제가 210이에요. 거상에서 웬만하면 210 찍는 게 앵간 빡셉니다. 한 유저가 보통 2시간
12시간 정도 플레이한다면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건 돈만 투자해서 되는 또 게임이 아니라서, 왜냐면 또 이 친구를 또 키우려면은 용병, 1차 장수, 2차 장수, 각성 장수 이렇게 태클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또 이제 또 레벨링 하면서 전직을 해야 되니까 많이 복잡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게임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루트 같은 거는 유저들이 짤 수 있어요. 근데 초반에 조작이라든지 너무 그냥 설명도 많이 없고, 예를 들어서 전직은 어디서 해야 되고 각성 장수는 어디서 전직해야 되고 또 다 다르거든요. 신규 장수냐 구형 장수냐 이렇게 또 나뉘어요. 또 전직 장소가 또 달라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어디서 해야 되고 이런 설명이 많이 없습니다. 거상의 튜토리얼 패치 좀 제발 좀 해달라 해서 내놓은 게 정말 튜토리얼 보면 좀 많이 형편없고요. 사실 제가 형편없다고 하긴 했는데 이걸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 좀 형편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면 이제 거상세계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어가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좋아요. 설명하고 뭐 여긴 여기고 해요. 딱 끝났어요. 기본적인 조작은 다 끝났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 근데 사실 이거는 설명이 없어도 웬만하면 된다고 쳐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약간 길잡이 라인인가? 그런 게 없어요. 네이버에 치겠죠. 육성법 치면 이제 뭐 이율 뭐 퀘스트 깨는 거 당연히 나올 거예요. 하다 보면은 언제까지 내가 이놈의 퀘스트를 계속 해야 되고 또 넘어가거든요. 전투 퀘스트 해야 되고 그래도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뭐 해야 되지? 사천왕을 먼저 뽑아야 돼? 명왕을 먼저 뽑아야 돼? 기존 유저들은 당연히 알죠. 사천왕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명왕이 나왔거든요. 뉴비들은 명왕이 먼저 뽑아야 되나? 명왕을? 사천을 먼저 뽑아, 이런 게 모르거든요. 대부분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뉴비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형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어떤 거부터 뽑아야 돼? 이런 게 거의 대다수예요.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길라잡이는 사천왕까지는 길라잡이를 좀 해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게 좀 많이 없다. 사천왕을 먼저 뽑아야 돼요. 지금 이 거상 세카이에 딱 들어왔으면 무조건 나는 기린을 뽑는데 총력을 가해야 돼요. 기린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직하면 사천왕이거든요. 근데 이 기린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친구를 뽑아야 돼요. 이 친구를 이제 뽑으면 또 무기도 사야 되고 비쌀 때는 뭐 30억, 40억까지 올라가니까 그게 현금으로 한 뭐 20만 원 아니면 뭐 18만 원 정도 되겠네요.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지치게 되는 거죠, 유저들 입장에서. 얘 뽑는데도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근데 얘를 맨입으로 플레이하기가 힘들어요. 또 얘와 시너지를 또 하려면 디버프가 있는데 또 디버프를 또 강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 좋아. 뉴비 입장에서 투자하라고 투자했더니 그래, 좋아. 기린 뽑았어. 기린 뽑았는데 얘가 다가 아니죠. 뽑아야 될 게 또 이제 두 가지가 늘어난 거죠. 디버프 강화해야 되고 무기 또 사야 되고 얘 전용 무기 사야 되고 또 신수를 또 한 마리 사야 돼요. 만약에 기린이랑 주작이랑 합치면 지국천왕이 되고 얘랑 청룡이랑 합치면 징장천왕이 되고 얘랑 현무랑 합치면 담원천왕이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 중에서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가기 위해서 계속 과금 요소가 계속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호선의 인형 무기 말씀드렸잖아요. 초보 뜯기는 얘보다 초반에는 이 격수보다 또 약해요. 좀 현타가 오는 거죠.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본 캐릭터 사냥을 되게 오래 했던 유저인데 기린을 뽑기 위해서 노가다를 많이 했어요. 본캐로 전직을 해서 본캐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캐릭터를 또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접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또 여기서 뽑으면 이게 또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또 거상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튜토리얼 끝난 거예요. 개고생해서 뽑았더니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 친구 무기 사줘야 되지, 외형 변화 맞춰야 되지, 또 200~300억짜리 또 어딨어, 이 아이라바타라는 거 뽑아줘야 되지, 얘 또 전직하려면 또 부동명왕 뽑아야 되지, 또 명왕 2마리 뽑아줘야 되지, 이러면서 과금이 정말 많이 늘어나죠. 사건이 있는데 뉴비가 5월 5일 어린이날 아니면 크리스마스, 설날, 추석 이럴 때 이벤트를 합니다. 캐시 할인 이벤트를 하는데 상자도 같이 나와요. 그때 상자깡을 미친 듯이 합니다, 사람들이. 얘네들은 엔드급템을 상자에서 풀거든요. 근데 뉴비가 심심해서 한번 까봤어요. 깠는데 오! 당대 최고의 아이템이 나온 거예요. 뉴비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수한테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 정도 되나요? 물어봤어요. 고수분이 제가 볼 때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랬어요. 고인물이 또 따로 자기 부캐로 이렇게 또 연락을 했나 봐요. 제가 400억에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쳤어요, 고인물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한 600억, 700억 하는데 300억, 400억 부른 거예요. 뉴비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300억 불렀는데 저분은 400억 불렀네. 오케이, 팔자. 이래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뉴비가 판 직후에 이제 다른 게 물어봤는데 아니 그거 왜 그렇게 팔았냐, 그 600억인데 뉴비가 빡치죠. 그리고 바로 이제 커뮤니티 또 박제를 했죠.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사실. 뉴비의 척수를 거의 다 뽑죠, 허상 고인물들이. 경제 전략 온라인 게임이잖아요. 장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장사 하나 잘못하면 길드가 하나 터지고 그래요. 제가 대방이잖아요. 예를 들어 힘 있는 대방이라고 칩시다. 여기 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만약에 이분과 거래를 하는데 막 여기 지금 흑태자 상단이잖아요. 이분이랑 거래를 했어요. 그거 얼마요? 했는데 이 사람이 선제시요? 이랬습니다.
거상에서는 선제시라는 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럼 이제 제가 기분 나빠서 지금 저한테 제시라고 하신 겁니까? 기분 나쁘네요. 공투하겠습니다. 바로 공투 박습니다. 아 진짜 이래요, 진짜로. 그래서 거상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에 국룰이 하나 있어요. 제 1조 1항인데 파는 사람이 무조건 제시를 하라. 그래서 무조건 제시를 해야 되고 파는 사람이 선제시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럼 바로 이제 박제감이죠. 거상 DC 들어가면은 얘들아 왜 이렇게 판매자가 왜 맨날 이렇게 선제시하냐? 그냥 편의점 가서 너희들 혹시 선제시에서 물어 이거는 막 이런 걸로 비교를 해요. 판매자가 당연히 가격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러면서 장사에 대해서 엄청 민감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방송에서 거상이 잘 되면 저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게임사는 너무 앞만 보고 패치를 하는 것 같아요. 놓치는 유저들도 많고 그래서 눈앞에 이득만 보다 보니 게임이 지금 약간 좀 많이 어두운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좀 해결해 나가면 나중에는 언젠가 또 제2의 거상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거상의 전성기까지 올까요? 제가 볼 때 지금도 전성기긴 하거든요. 왜냐면 갓게임입니다. 대기열이 물론 서버 늘리지 않는 게 있긴 한데 오토도 많고 클라도 다클라가 되게 많아서 대기열이 한 400, 500대가 있고 막 1000까지 올라갈 때 있거든요. 물론 서버 확장을 안 해서 그런데 그래도 전성기 어두운 부분만 좀 헤쳐서 없애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올 것 같네요. 예, 여러분들 그 거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